연산군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7일 신유 두번째 기사 1498년 명홍주 11년 사초 사건을 담당한 당상 낭청들에게 후환 포상을 하다. 김일손 등의 추관이었던 당상 낭청과 의금부 낭청 이졸에게 아울러 차등이 있게 상을 논하였는데 윤필상 노사신 한치영에게는 각각 반당 10명, 남종 여종 아울러 13명, 구사 7명, 전 백결, 표리 1단, 내구마 한필, 죄인의 가옥 한 채와 그 부모 처자에게도 작을 내리고 유자강에게는 반당 8명, 남종 여종 아울러 10명, 구사 5명, 전 80결, 표리 한 단, 내구마 한필, 죄인 가옥 한 채와 그 부모 처자에게 작을 내렸다. 그리고 성준, 박건, 신수건, 강기손, 김자정, 김영정 등에게는 각기 작업을 띄어 올리고 가낭청, 최한원, 성희안, 유헌, 박열, 남곤, 신공재와 주서 이희순에게는 각기 한 작업을 더하고 녹비 한 장을 내리고 성전색, 김자원에게는 가선대부를 내리고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김일손을 잡아온 의금부 낭청 홍사호 신극성에게는 각기 한 작업을 가하고 선정관 신돈이에게는 숙마 한 표를 내리고 경력 오세훈에게는 아마 한 표를 내리고 선정관 유계종, 도사 임맹령, 이지화, 정후인, 박진경에게는 별조궁 일정을 내렸다. 반당은 종친, 공신, 당상관에게 지급한 일종의 호위병이다. 이후에는 농장관리인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구사는 종친과 공신에게 구종으로 하사하는 관노비를 말한다. 연산군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7일 신용 세번째 기사 윤필상 노사신 한치영 유자강 성준이 사초 사건에 대한 포상을 사용하니 윤허하지 않다. 지금 신 등이 죄인을 국문한 일로서 상을 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릇 형과 상은 임금이 그것을 사용한 나라의 정사를 해나가는 것이므로 혹시라도 남씨가 있다면 다만 다스리는 누이의 누가 될 뿐 아니라 도리어 후세의 공론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번 일이 심히 중요한 것이라 마땅히 후하게 상을 내려야 하오. 아무리 대관이라도 어찌 감히 논의가 있겠소? 감히 의논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종묘 사직을 경밀히 여기는 것이니 응당 죄를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지 마오 하였다. 연산군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7일 신유 네번째 기사 도승지 신수건이 사초 사건에 대한 포상을 사용하다. 신은 출납을 맡았을 뿐이온데 등급을 초월하여 발탁하심이 이와 같으시니 공론이 진실로 두렵사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하늘이 주는 것이니 경히 사용하려 해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8일 임술 첫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사초 사건과 관련한 포상에 대해 아래다. 작상은 임금의 대권 이혼이 만약 남씨를 한다면 다스리는 도에 누가 있을 것이오니 후세의 공론을 어찌하오리까 아니 전교하거라. 이번 일은 중대한 일인데 경등이 발견해냈으니 종묘 사직에 공이 있으므로 상을 안 해줄 수 없는 것이오 하였다. 연산군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8일 임술 두번째 기사 사간 안윤덕이 사초 사건과 관련한 작상이 지나침을 아래다. 그늘의 추관은 아울러 작업의 뛰어넘었고 성정색 김자원, 문사, 낭창도 아울러 가자가 되었사온데 이 사람들은 다 명령을 받아 옥사를 문초하였을 따름이니 작상이 너무도 넘치옵니다. 청컨대 곧 고치시옵소서 하자 동부성지 이생이 어제 내린 어서를 보여주니 윤덕이 보고 놀람이 아래기를 이와 같은 줄은 알지 못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39년 4년 7월 28일 임술 세번째 기사 실록청에 전교하기를 김종직, 권오복, 김일손, 권경우 등의 사초는 다 곧 불살라 버려라 하였다.
연산군 일개 39년 연산 4년 7월 2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노사신 한책 유자강 성준이 아래기를 신등은 듣자오니 권 오복은 늙은 어미가 있고 권 경우는 장성한 아들이 있다 하오니 법에 비추어 마땅히 교영에 처해야 하옵니다마는 어복은 단지 화심을 내포하여 문자에 나타냈을 따름이오니 그 거사한 반란자와는 거리가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대역으로서 논하였으나 바로 대역이라고는 아니하였사온데 지금 부자가 연좌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듯하옵니다 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은 법에 의하여 시행하였으면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대역에 대하여 부자가 연좌되는 것은 그 뿌리와 그루 가지와 잎을 끊어버리자는 생각에 쓰이요 만약 경의 말과 같다면 법을 어찌하겠소 하며 사신 등이 아뢰기를 제왕이 죄수를 논단함에 있어 조금만 가엾은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릴 길을 구하는 것이온데 이 무리는 대역이라 할지라도 거사한 자에 비할 것은 아니오니 그 애비나 자식은 죽음을 감해주는 것이 실로 점과 살이에 합당할 것이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사형은 감해주고 곤장 100대를 때려 종을 만들어 고역에 배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개 39년 연산 4년 7월 28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연루된 이 계명의 공초 내용 신은 전주에 사옵는데 종직이 본도의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분해의 요생을 모아 전주에서 도의를 하였었습니다. 그때 신의 시권이 어뜸을 차지하니 종직이 칭찬하여 종이와 붓을 주었을 뿐이며 일찍이 그 밑에서 수업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석방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개 39년 연산 4년 7월 28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사초 사건 관련자 박경을 석방시키다. 이어서 정교하기를 박경이 말하는 것은 삭제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이는 곧 학조가 영웅대군의 부인 송씨를 몰래 간통했다는 사실이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8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한치영 성준 한치영을 의정부 좌이정으로 성준을 우이정으로 이격균을 좌찬성으로 유지를 우찬성으로 유자강을 승록 무령군으로 박건을 승정 좌참찬으로 노공필을 우참찬으로 신수권을 승정 2조 판서로 강기손을 정헌 형조 판서로 홍흥을 호조 참판으로 오순우 공조 참판으로 김영정을 가선 대사헌으로 박원종을 2조 참의로 성세명을 승정원 도승지로 정미수를 조화승지로 홍식을 우승지로 이세영을 좌부승지로 권주를 우부승지로 최한원을 동부승지로 이세좌를 판중추부사로 홍기다를 동지중추부사로 허침을과 안침을 첨지중추부사로 유진을 절충부홍군으로 김봉을 홍문관 전원으로 임유겸을 부응교로 성세순을 교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9일 개회 첫 번째 기사 강백진이 공초하기를 종직은 이성 삼촌숙으로 그에게서 소시적부터 수업하였사옵니다. 하니 명하여 곤장 80대를 때려 정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9일 개회 두 번째 기사 유자강에 대한 평가 내용과 무사화의 전말 사헌부가 큰일 간당을 베어 없앤 일이 있어 윤필상 등에게 상을 준 것은 진실로 당연하거니와 다만 유자강에게는 이미 한 작업을 가했는데 그 아들 유진마저 또한 당상으로 승진시키고 김자원이 내시로서 임금의 명령을 출합하는 것은 바로 그 직분이온데 역시 한 작업을 올린다는 것은 심히 온당치 않다고 하여 지평 정인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니 승지 홍식이 이 인인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지금 관원을 베푼 일에 대하여 감히 그러다 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처단하고 절대로 놓아두지 않는다 하셨는데 성상의 본보가 이러했더라도 감히 들어가서 아뢰겠는가 하자 인인은 두렵고 위축되어 마침내 물러갔다. 유자광은 부윤 유규의 서자로 날래고 힘이 셌으며 높은 나무를 원숭이같이 잘 탔다.
어려서 무례자가 되어 장기와 바둑을 두고 재물을 다투기도 했으며 새벽이나 밤에 떠돌아다니며 길가에서 여자를 만나 마구 끌어다가 엄간을 하므로 유교는 그 소출이 미천한 데다가 또 방종하고 폐악함이 이러하니 여러 번 매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갑사에 소속되어 건춘 문에서 파수를 보다가 상소하여 자천을 하니 사조가 그 사람됨을 장하게 여겨 발탁하였었다. 또 무자년의 고변으로 공로로서 고변한 공로로서 혼봉을 받아 일품의 품계로 건너뛰었다. 그는 일찍이 혹을 지사라 자칭하여 성질이 음흉하여 남을 잘 해쳤고 재능과 명예가 자기 위에 솟아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모함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한 명의 문호가 귀성함을 시기했는데 마침 성종께서 가난한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발한 언론으로서 왕의 주하는 바를 맞추고자 하여 마침내 명예가 반로한 뜻이 있다고 상소하였는데 왕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뒤에 임사웅, 박효운 등과 더불어 현석규를 밀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동네로 귀양 갔었는데 이윽고 석방되어 왔다. 그러나 왕은 그가 국정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만 혼복만 회복시킬 뿐 일찍이 일을 다스리는 소임을 제수하지 아니하니 자광은 은택을 엿보고 못하는 바가 없이 꾀를 부렸는데도 마침내 팔리지 않으니 마음이 항상 불만을 품었었다. 그러던 중 이국돈 현재가 조정에서 권세를 잡는 것을 보고 그가 좋게 자기를 성취시킬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문득 몸을 기울여 아부하여 같이 서로 결탁하였다. 일찍이 함양고을에 놓으면서 시를 지어 군제에게 부탁하여 판자에 새겨 벽에 걸게 하였는데 그 후 김종직이 이 고을을 원이 되어 와서 말하기를 유자광이 무엇이기에 감히 현판을 한단 말이냐 하고 즉시 명하여 철거하여 불사르게 하였다. 유자광은 성나고 미워서 이를 갈았으나 종직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한창 융성함으로 도리어 스스로 납교를 하고 종직이 조울하니 만사를 지어 통곡했으며 심지어는 왕통 한유에까지 비하기까지 하였다. 김일손이 일찍이 종직에게 수업하였는데 헌납이 되자 말하기를 조하여 권기를 깊이 하지 아니하고 또 상소하여 극동과 성준이 서로 경알하여 장차 우이의 당을 이루려 한다고 논하니 극돈은 크게 노하였다. 급기야 사국을 열어 극돈이 당상이 되었는데 일손의 사초를 보니 자기의 악한 것을 매우 자상히 썼고 또 세조조의 일을 썼음을 이로 인하여 자기 원망을 갚으려고 하였다. 하루는 사람을 물리치고 총재관 어세겸에게 말하기를 일손의 선왕을 무휘하였는데 신하가 이러한 일을 하고 상께 주달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나는 그 사초를 봉하에 아뢰어 상의 처분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후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니 세겸이 깜짝 놀라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오래 있다가 유자광에게 상의하니 자광은 팔을 내두르며 말하기를 이 어찌 머물거릴 일입니까? 하고 즉시 노사진 윤필상 한치영에게 가서 보고 먼저 세조께 은혜를 받았으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킨 뒤에 그 일을 말하였으니 대개 사신필상은 세조의 총신이며 치영은 궁앱과 연줄이 닿았으므로 반드시 자기를 따를 것을 요량하여 말한 것인데 과연 세 사람이 모두 따랐다. 그래서 차비문 안에 나아가 도승지 신수군을 불러내어 귀에다 대고 한참 동안 말한 뒤에 이어서 아랜 것이다. 처음에 수군이 승지가 될 적에 대강과 시종이 외척이 권세를 얻을 조짐이다고 해서 강력히 불가함을 아뢰었으므로 수군이 원망을 품고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정이 문신들의 소나기의 물건이니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하였다. 이때 이르러 뭇 원망이 서로 뭉칠 뿐 아니라 왕 역시 시기하고 포악하여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더욱 문사를 미워하여 종래는 말하기를 명예만을 노리고 군상을 얻으신 여기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그 무리이다 해서 항상 우울하고 즐거워하지 않아 한번 본때를 보이려 했지만 미처 손을 쓰지 못하던 찰나에 자광의 아뢰는 바를 듣고는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장대를 특별히 후의하고 명하여 남빈청에서 죄수를 국문하게 했다. 그리고 내시 김자운으로 하여금 출납을 맡게 하니 딴 사람은 참견하지 못하였다. 자광은 옥사를 자임하고 매양 자원이 교지를 전할 적에는 반드시 앞에 나아가 공건한 태도를 극진히 보이고 그 정교의 사인이 만약 엄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스스로 상의 뜻에 맞았다 생각하여 다시 부복하여 마치 신사하는 것 같이 하였다. 그리고 다 듣고 물러나와서 헌연히 자부하는 기색이 있어 마침내는 좌중에다 대고 크게 말하기를
오늘날은 바로 조정을 개배하는 때이니 모름지기 이와 같은 큰 처지가 있어야 하며 심상하게 다스려서는 아니 된다 하였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도당이 매우 성하여 변을 예측할 수 없으니 방어를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금이병을 뽑아 궁정을 파수하여 출입을 언검시켰으며 일손 등이 국문을 받으러 갈 적에는 군사로 하여금 좌우로 붙잡고 다니게 했으며 하옥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였다. 자광은 오히려 옥을 다스리는 일에 점점 해이하여 자기 뜻을 미진할까 걱정하여 낮과 밤으로 단련할 바를 꾀했는데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 책자를 내놓으니 바로 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문집 가운데서 조이 전문가 술주시를 지적하여 여러 초간들에게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이는 다 세조로 지목한 것이다. 일손의학은 모두가 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즉시 스스로 주석을 만들어 글귀마다 풀이를 하여 왕으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한 다음 이어서 아뢰기를 종직이 우리 세조를 저회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부도한죄는 마땅히 대역으로 논해야 하겠으며 그가 지은 글도 세상에 유전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오니 아울러 다 속하게 켜버리소서 하니 왕이 쫓았어. 그래서 종직의 문집을 수장한 자는 이틀 안에 각기 자진 납상하여 빈청 앞들에서 불태우게 하고 여러도의 관외에 유죄한 현판도 현지에서 철회하도록 하였다. 성종께서 일찍이 종직에게 명하여 환치 정기를 짓게 하고 미간에 걸어 썼는데 그것마저 철거할 것을 정하였으니 함량의 원한에 대한 보복이었다. 자광이 왕의 노한 틈을 타서 일망타진할 양으로 필상들에게 눈짓을 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악은 무릇 신화된 자로서는 불공대천의 원수이니 마땅히 그 도당 등을 추구하여 일체를 뽑아버려야 조정이 바야흐로 청명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도당이 다시 일어나서 환란이 미구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좌우하니 자우가 다 무견이 말이 없었는데 유독 사신이 손을 저어 말리면서 하는 말이 무령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오. 저 당고의 일을 들어보지 못했소. 건망을 날로 준엄하게 하여 선비들로 하여금 족적을 용납할 곳이 없게 하다가 한나라도 역시 망하고 말았으니 청론을 하는 선비가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 하오. 청론이 없어지는 것이 국가의 복이 아니거늘 무령은 어찌 말을 어긋나게 하오 하였으니 무령이란 자광의 봉호이다. 자광은 사실의 말을 듣고 조금 저지되기는 했으나 뜻이 오히려 괴하지 아니하여 무릇 옥사에 연결된 자는 반드시 끝까지 다스려 마지 않으려 하니 사신이 또 말리며 말하기를 당초에 우리가 아린 것은 사사를 위함인데 지금 지혜배까지 만연되어 사사에 관계되지 아니한 자가 날마다 많이 갇히고 있으니 우리들의 본의가 아니지 않소? 하니 자광은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급기야 주의를 결정하는 날에 사신의 논의가 유독 같지 아니하니 자광은 낯빛을 붉히며 힐책하다가 각기 양론을 아뢰었는데 왕은 자광 등의 의논을 좇았다. 이날 대낮이 컴컴하여 비가 물 쏟듯이 내리고 큰 바람이 동남방에서 일어나 나무가 뽑히며 기와가 날아가니 성중 백성들이 놀라 넘어지고 떨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자광은 의기가 만족하여 양양하게 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자광의 위엄이 중히 행해져서 조정이 독사처럼 보고 감히 그 뜻을 거스르는 자가 없었다. 자광은 바야흐로 저 세상이냐 돌아보고 꺼리는 것이 없었으니 이욕만 즐기는 염치 없는 무리들이 따라붙어 노상문에 가득했으며 요림들은 기가 죽어 들어앉아 탄식만 하고 있으므로 학사는 쓸쓸하여 몇 달 동안 글을 읽고 외우는 소리가 없었다. 부영들은 그 자제를 경계하기로 공부는 과거에 응할만 하여 그만두어야 한다. 많이 해서 못하냐 하니 식자들이 탄식하기를 무술의 옥은 정류가 사당을 다스린 것이요 무오의 옥은 사당이 정류를 모함한 것이다. 20년 사이에 일승일패를 했는데 치와 난이 따랐으니 애석하도다. 군자의 형 쓰는 것은 항상 관원에 치우치고 소인의 원망을 보복하면 반드시 잔멸하고야 말도다. 만약 무술련의 군자들이 능히 그 이유를 다 썼던들 어찌 오늘의 화가 있었겠는가 하였다. 우이는 당나라 우승유 이종민을 이름한다. 이 우승유는 목종 때 평장사가 되었고 경종 때 기장군공을 본받았는데 당국하자
종민과 서로 결탁하여 권세가 천하를 떨치니 세상이 우이라고 칭하였다. 병알은 질투심으로 간책을 써서 남을 모함합니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승지 권주 최한원과 주서 등에게 전교하기를 근자의 붕당과 결탁하여 국가 일을 함부로 말하다가 마침에 형육에 빠진 자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기로 익히 들었을 터이니 절대로 그리 말라. 그리고 또 조간에게 주서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아이고야.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초 사건의 연루자 강훈의 공초 내용 신은 이미재와 얼굴만 알았을 뿐이며 일찍이 친하게 사귀지는 못하였습니다. 지난 개축년에 사가를 입어 김일손 신용계와 독서당에 있을 적에 무분경 이총이 작은 배를 타고 검은과 술을 가지고 와서 서당 앞 강에 배를 메어 놓고 신과 용계를 초청했습니다. 총이 검은구를 타자 일손은 말하기를 이 술이가 왜 이리도 처량한가 하니 용계는 말하되 오늘은 단지 술이나 마실 따름이요 곡조는 논할 바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에 석방하여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장령 이세인이 아르기라. 이전은 관리를 전선하는 곳인데 박원종이 무신으로 참의가 되었으며 신귀사는 시정배로서 울진포 만호에 제수되었으니 참건대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 사람이 이르되 어느 소새끼라도 색이 붉고 또 뿔이 바르다면 산천의 귀신이 버리겠느냐 하였으니 귀산이 비록 시정배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서서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며 세인이 다시 하려니 또 전교하기를. 대간이 이를 말하면 꼭 공이라 하는데 그러나 어찌 다 공이겠느냐. 요사이 대간이 망령되게 공론이라 이르고 대사를 틀리게 의논드리는 것은 경들이 함께 본 바이다. 또 선비들이 결탁하여 붕당을 씌어 악한 짓을 하였는데 대간이 용렬하여 능히 들어 탄핵하지 못하므로 그늘의 일을 이루게 된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죄인의 집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신수군과 윤구의 어미에게 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장령 이세인이 박원종의 일을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신귀선이 일찍이 만호를 거쳐 어모 장군이 되어 싸웁기로 의망한 것이었고 실로 시정배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니 대간들에게 전교하기를 귀산이 시정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이극균을 의정부 좌찬산 겸 판의금 부사로 노공필을 우참찬 겸 지춘추 관사 홍문관 제학으로 이 세자를 예조판서 겸 지경연사로 권건을 병조참판 겸 동지춘추 관사로 박안성을 평안도 관찰사로 이숙함을 이조참의로 박원종을 병조참의로 이균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홍자아를 성균관 대사승으로 한형윤 성세순을 홍문관 교리로 이관을 부교리로 이윤영을 박사로 홍원충을 저작으로 김세필을 정자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장령 이세인 정원 권홍이 아뢰기를 신귀산이 시장에 다닌 여비를 신등에게 물으시면 마치 귀산과 서로 소홍하는 것 같아서 대체 언난이 언로에 방해될 듯합니다. 귀산의 아내가 저자에 앉아있으니 귀산이 저자에 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고 권홍은 아뢰기를 그늘의 노사신의 첩자를 한정된 품직에 구애됨이 없이 상으로 가자를 특별히 허용하시니 신은 대전의 법이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이 반은 옳고 반은 그런데 어찌 다 믿겠느냐. 요사이 대간이 망령되게 종묘 사직의 중대설을 은연하다가 이미 그 죄를 받았다. 너희들의 일시적인 말로 귀산의 직위를 경질을 한다면 이는 한 사람의 앞길을 패하는 것이니 자상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 너희들이 그 말의 근원을 묻는 것으로 언로를 막는다 한다면 매우 불가하다.
사신의 첩자에게 특별히 가자를 한 것은 대사로 인하여 제수한 것이다 하였다. 세인 등이 또 아뢰기를 갑사는 박석숭의 말에 의하면 신귀산의 아내가 전에 장에 나갔고 기산도 또한 장에 나갔다 하므로 신이 그가 시정배임을 알았습니다 하니 전각이라 너가 숨기지 않고 바로 말하는구나. 대가리는 당연히 이래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의 근원을 물어서 처치하면 정사가 정당할 뿐 아니라 대간이 논박하는 사체도 역시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은기가 치게하기를 장단 백성이 한운을 잡아왔기로 고하옵니다 하니 의건부에 명하여 잡아오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8일 신매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신귀사는 분명히 시정비의 아들이오니 만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간이 말한 것은 바로 공론이옵니다 하니 제임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세인이 아뢰기를 이 문수는 감력관 잡직으로 주부에 승진하는 것이 이미 불가하옵거늘 또 감찰을 제수하십니까? 참건대 제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세인이 아뢰기를 이 문수는 감력관 잡직으로 주부에 승진하는 것이 이미 불가하옵거늘 또 감찰을 제수하십니까? 참건대 제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칠독청 당상 성준이 아뢰기를 한치영이 또한 직책이 춘추관을 겸대하였으니 참건대 감수하게 하옵소서 하니 가하다는 전교를 내렸다. 치영이 아뢰기를 사를 감수하는 것은 막중한 일이라서 역대 조종조는 반드시 문학에 능한 재상을 가려 감수하였습니다. 신은 문신이 아니오니 참건대 사직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성중조에서 세조실록을 감수하는데 신숙주 최항 한명회로 하여금 감수하게 하였으니 윤필상 노사신이 또한 문학에는 재상이온즉 참건대 감수하게 하소서 하니 가하다는 전교를 내렸다. 필상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국사를 총감하기를 정상 한 사람이 했습니다. 정상 한 사람이 감수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성주는 지영과 함께 감수할 것을 청하옵니까? 신의 의견으로는 미편하다 여겨옵니다. 그러나 지영과 성주는 이미 직책의 춘추관을 겸임하였으니 오히려 감수할 만합니다만 신과 사신은 춘추관을 겸임하지도 않았는데 함께 사를 감수한다는 것은 사체로 보아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사초에 기록한 문종비의 일에 관한 한운의 공초 내용 신은 일손과 함께 병오년 사마시에 합격했습니다. 일손이 홍문 박사가 되었을 때 신이 가서 보니 일손이 말하기를 소릉이 노산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으니 근능의 복원을 청하는 것이 의의에 있어 합당하다 하기로 신은 답하기를 나는 후생이라 그 일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은 일손과 함께 사관원에 있어 싸운데 일손이 묘 제1을 초하면서 성종을 송나라 인종의 고사에 의하여 백세 불천의 주로 만들 것을 청하기도 하고 아울러 소릉을 복원하는 일에 미침으로 신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묘제를 의논하면서 소릉을 복원할 것을 청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니 이 의무가 무방하다 하므로 신도 또한 강력히 말리지 않았사옵니다. 아니 주관이 한훈에게 이르기를 일손이 처음에 소릉을 복원하자고 이론한 것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정언이 되었으는 복원을 청하는 것을 불가하다 여겼다 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고 이어 형신을 하였으나 불복하였다. 명하에 장 80대를 치고 이승으로 부처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사마소의 폐단에 대해 논한하다. 유자광의 말에 의하면 외방의 세문 진사들이 사마소라 지칭한다 하옵니다. 아니 자광이 급히 났으면 내가 아뢰겠다 하고 드디어 아뢰기를
남원과 함양은 모두 신의 본관이므로 신이 친히 보았습니다. 책문과 진사들이 별도로 한 장소를 만들어 사마소라 이름하고 사사로서로 모여 여럿이 술을 마시면서 빗나간 의논을 하고 서민이나 서리가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문득 매질을 합니다. 유향의 품관들이 거기에 넓고 열등하기 때문에 온 고을 인리들이 유향수를 멸시하고 도리어 사마소에 아부하여 그 패단이 적지 아니하온데 수령된 자들이 비단 능히 검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노비를 지급하며 식리하는 곡식과 물화를 맡기니 국가에서 설립한 유향소 이외에 또 이 무리들이 사사로 세운 한 장소가 있는 것은 매우 불가하옵니다 하고 필상은 아래기를 칠국의 처사와 동한의 당인과 조송의 낙당 촉당과 근일 김종직의 간당이 모두 때로 모여서 빗나간 의논을 하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오니 이러한 풍조는 통일이 개혁해야 하옵니다. 참건대 팔도 감사에게 유서를 내리시어 소위 사마소라는 것은 일제히 혁파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그리고 자광이 필상들어 이르기를 홍유손의 이 일도 역시 아뢰어야 합니다니 필상이 아뢰기를 남양부 공생 홍유손이란 자가 있는데 시문이 능하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심히 괴이하여 나이 젊은 6, 7명과 당을 만들어 아무개는 정자고 아무개는 주자라 자칭하며 이따금 강가의 인가에 모여 소요건을 쓰고 서로 모여 더불어 떼지어 술을 마시며 비방을 하옵니다. 일찍이 과거를 보러 갔는데 제술은 아니하고 종일 술에 취하여 희열을 쓰고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오래 도성 아래 있으면 반드시 후생을 그르치고 말 것이오니 청건대 잡아내어 먼 지방으로 내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외관의 이러한 일을 내가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경등의 이 개는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는 바이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명하여 유손을 잡아 포박하였다. 연산군에게 31권 연산 4년 8월 1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내관 연계호를 당직청에서 매를 질하였다. 만날 때리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0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장령 이세인이 한승참군 송년손의 직임을 채임할 것을 청하다. 송년성이 사부로서 육품직에 갑자기 제수되었습니다. 관작을 외람하게 내리면 패단을 장차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에도 신종담이 사부로서 주부에 승진하였는데 대간이 강등시키기를 논하여 청하였사오니 한승참군 송년손을 청컨대 채임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0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맥은 2조 참판 2집의 처종부제로서 지금 전적에 제수되었습니다. 이맥은 과거에 급제한 날이 오래 이온데 2집이 참판이 된 뒤에야 의망하였으니 반드시 사정이 있습니다. 참컨대 공문하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부시의 자격자를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로 하도록 하다. 예조판서 이세자 참의 이창신이 아뢰기를 지금 선비 취택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성중제에서 성균관의 유생 명부를 상고하여 반점을 딴 사람이면 부시를 허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성균관과 사학을 석관하여 현재 유생으로 있는 자만을 응시하게 하라 하며 세자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시옵니다. 참건대 급히 내관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옵소서 하고 승전내관이 겨우 들어가자 세자와 창신이 몰래 종자를 달리어 보내어 자제들에게 깨우쳤다. 이윽고 명하여 승지를 나눠 보내어 적간하게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여지 한덩이를 승정원에 내리고 승지들로 하여금 칠은 율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1권 연산 4년 8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패비의 기일에 형을 집행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유자강이 청에 따라 괴이한 행적을 한 홍유손을 군문하게 하다. 아이고. 홍유손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세상을 경홀히 여기어 그 말이 황당하고 그 꾀가 괴이합니다.
광사 7인과 결탁하여 7현이라 부르고 있사오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유손이 머리를 깎고 도망하여다가 잡혀왔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빗나간 의논을 좋아하고 현시들을 비방하여 인물을 시비하고 사습을 별난하였으니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손의 사람들이 괴벽하고 술수가 많아 흉괴한 선불의 문자도 또한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스스로 명교의 밖에 벗어나서 때로는 명산을 논이며 여러 노사 숙유와 더불어 선교를 강설하여 거짓으로 스승 제자의 예를 하기도 했다. 성중에 들어오면 시정의 상고배들과 계의를 맺어 벗을 삼고 종실과 혼축의 집안에서 자제를 위해 깨우쳐 줄 사람을 구하여 또 많이 맞아다가 집에다가 두기도 하였는데 유손이 흔히 괴이한 것으로 유도하였다. 대저 남과 서로 접할 때 경부하고 방랑한 자를 보면 반드시 고호하고 광달한 말로서 화답하며 편색하고 요괴한 자를 보면 은벽한 좌도로서 현혹하며 선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말하고 불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불로소위 말하므로 사람들이 청탁을 막론하고 편장한 기벽이 있는 자는 모두 그 술책에 빠졌다. 다만 단명하고 강직한 자를 만나면 그 술책에 팔리지 아니하였고 그 출입과 행동에 대하여는 종족이 비괴하여 사람들이 그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근부에서 스색을 매우 엄하게 하니 유서는 급함을 듣자 곧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권선하는 중의 형상으로 동대문을 벗어나 달아났다. 사문 신용계의 아비 원수가 함경도에 있었으므로 매양 상담의 뜻을 품고 있었는데 유손이 문묵으로서 용계와 좋게 지낸 지가 오래되었는지라 가서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청했는데 마침내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자광은 대옥이 있은 뒤인 것을 기해삼아 이를 가탁해서 위험을 세워 선유들을 모함하려고 하여 유손이 빗나간 의론을 한다고 비방하여 하옥시키고 끝까지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니 그 술책을 꾸민 것이 또한 교묘하고 험하다 하겠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5일 무인 첫 번째 계사. 장령 김숙정이 아래기를 송년소는 비단 사부로서 주부에 제수되는 것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임숭제와 사계와 산간에서 잔치놀이를 하면서 승제를 가만히 사주하여 감찰 박수견을 능멸했는데 머리털을 감아주고 구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유사가 그 일을 국문함으로 사정들은 다 승복하였는데 연손이 불복하여 고문을 당하고 있던 찰나인데 마침 유를 입어 일이 잠잠하게 되었으니 그 광망하고 폐악함을 가히 알 수 있사온즉 마땅히 빨리 개정하소서 했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유자광이 아뢰기를 남효우는 헌명이 추강함으로 김종직이 그 기안을 허여하였으며 시에 능하다고 칭찬도 하였습니다. 효우는 종직의 당으로 일찍이 시를 지었는데 안생이 죽으니 지음이 없어지고 홍자가 시골에서 부역을 하니 우리 도가 궁하도다. 대유는 있지만 주양의 고달프니 이 심해를 농서공에게나 이야기하리 하였습니다. 이른바 안생은 그 동료 안응세이고 홍자는 곧 홍유손입니다. 박철윤이 남양부사로 있을 적에 세상을 경히 여기고 큰소리하는 유손을 미워하여 향리의 부역을 복원시켰는데 우리 도가 공하다고 한 것은 유손을 공자에 비한 것이며 대유는 김굉필의 자로 굉필이 처음에는 효운 등과 동지였으나 마침내 과거에 응시하였기 때문에 추향의 고달프다 이른 것이며 농서공은 이 윤종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상의 사람들이 결탁하여 당운이 되어 고담, 괴설을 일삼아 선비의 기풍을 손상하고 있습니다. 유손의 헌명은 헌이온데 반드시 헌의 이름을 지어준 자가 있을 것이며 또 유손이 그 동지들을 허여하여 중림치련이라 이름하였으니 대개 진나라 원함 등의 일을 사모한 것입니다. 쇠세의 일을 본받아서 다시 성명의 세상에 행하려 드니 청근대 국문화의 그 죄를 징계하소서. 또 강응정이라는 자가 있어 그 무리를 허여하여 십철이라 부르고 그 무리들을 응정을 추앙하여 부자라고 부르고 있사오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바 헌과 농성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자 자광이 아뢰기를 농서공이란
그것은 옛날에 이름과 이백이 농서에서 살았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 시를 통칭해서 농서라 이릅니다 하였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홍유서는 아무개와 더불어 중림칠연이라 호칭하고 방랑하여 기탄이 없는 행동을 하므로 사연이 남효온의 시에 미쳤다. 안생이 죽으니 지음이 적어지고 홍자가 고을에 부역을 하니 우리도가 궁하도다. 대유는 있지만 취향이 고달프니 이 심정을 농서공에게나 이야기하리라고 시를 지은 본떡과 헌명을 헌이라 한 이유를 아울러 공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명은 서재 이름이다. 중림 7년은 진초에 노장의 사상을 숭배하여 속세를 떠나 중림에서 놀던 7사람 곧 해강, 완적, 산도, 향수, 유영, 왕룡이다. 완함은 위시사람 중림 7년의 하나이다. 십처럼 공자 제자 중 뛰어난 현인 10사람 곧 안현, 민자건, 연배국, 중궁, 제아, 자공, 염류, 계로, 자유, 자하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강응정을 칭하여 부자라 한 자는 누구이며 문도가 되어 십철이라 칭한 자는 누구인가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6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자광이 아린 바 강응정을 추구하는 이런 신등은 미편하다고 생각되옵니다. 응정이 30년 이전에 뜻을 같이 한 자를 모아서 소학계를 만들어 소학의 도로서 일을 삼았으니 당시 사람이 조롱하기를 부자라 하였던 것이온데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추론할 것이 없사오며 또 소위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온데 어찌 꼭 국문을 하오리까 하니 전개하기를 너희들은 다만 명령을 받들 따름이요 서로 구원해서는 아니 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6일 김효 네 번째 기사. 남효온에 대한 평가. 효온이 젊어서부터 글을 읽어 큰 뜻이 있었다. 성종조에 상서하여 일을 말하다가 기휘에 저촉되어 옥에 갇혀 공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스스로 그 뜻을 세상에 행할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방임하여 얽매이지 않아 시석과 더불어 오르내리지 않았고 노장의 고호한 논을 본받아 해강 완적의 방달한 행동을 하였으며 문장을 함에 있어 역시 초매하여 고체한 누습이 없었다. 더욱 이 시에 능하여 당나라 시인의 품격이 있었는데 불공평한 세상에 격분하여 유리하여 이단이 되어 죽음에 이르도록 깨닫지 못했으니 진실로 우리도의 죄인이라 하겠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6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김굉필에 대한 평가. 충신하고 독행하여 학문으로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을 뿐 급급히 진출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 입심의 발음과 재행의 높음을 옛사람 가운데서 찾아야 하겠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박근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성현을 겸 동지 경연사로 김심을 겸 동지 성균관사로 허침을 경상도 관찰사로 한형윤을 홍문관 부응교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왕이 서교에 납시어 농사를 구경하고 돌아와 영희궁 뒤산에 시하는 군사를 시켜 여우와 토끼를 사냥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표연말의 졸기. 유부에 되어 가던 포연말이 은계역 도중에서 죽었다. 연말은 성품이 순후하고 성실한 데다가 서사를 통하여 문명이 있었다. 오래 경하게 모시었으며 여러 배슬에서 지내 동지 중추부사까지 이르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어서를 내려 중학조를 비난한 대간을 힐책하다.
어스를 내려 정승 및 정경 정승에게 보이기를 그늘의 대간이 아뢰기를 학조가 영응 부인을 간음했다는 것은 신등도 또한 허망한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이 중이 부처라 일컫고 앉았으므로 사족의 부녀들이 마구 모여든다 하옵기에 본부에서 듣고 장차 잡으려 하니 도망하였었는데 지금 또 성내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추한 소리가 있을까 염려되오니 극변에 내쳐 가둬두고 임의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 허망한 사실인 줄을 안다면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저 사형처럼 내친단 말인가. 대간이 안으로는 사실이라 여기면서 겉으로는 허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지난번 박경을 죄준 것은 언관의 고집을 건절시키고 또 망령되게 말하는 자를 경계하자는 것이었다. 하매 연필상 한치영 성준이 아뢰기를 지금에 만약 학조를 재준다면 음간한 것이 사실처럼 되오며 박경은 누차 큰 사면을 받았으니 역시 죄 줄 수 없습니다 하니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8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한치영 등이 아뢰기를 의금부 경력 이완은 실직이 없사온데 김종직을 참시한 공으로 갑자기 당상에 승진되었사니 관작이 외람됩니다. 빨리 성명을 거두심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완은 당상에서 강등하여 동방 정상품으로 제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8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중림 칠연의 일에 관한 홍유손의 공초 내용 의금부의 사례기를 홍유손이 공초하되 지난 이민 봄에 조자지를 이어 집에 갔었는데 남효은 수천정 정은 한경기 우선언 무풍정 총도 또한 모였으므로 나는 효은에게 말하기를 현재 세상이 벼슬하게 부당하니 우리들이 중림칠연이라 호를 하고 방랑한 놀이나 할 뿐이다 하니 효은이 그러자 하여 각기 소요권을 순대하고 술과 안주를 싸가지고 동대문 밖에 모이기를 약속하여 성 및 중립 속에서 그 두 권을 쓴 다음 효은이 우두머리가 되고 유손이 차석이 되어 수천정, 무풍정, 우선언, 조자지, 한경기와 칠현이 되었는데 명량정, 현손, 노섭, 유방이 뒤늦게 와서 서로 대해 몇 순배를 마시고 도소주를 마시는 예에 의하여 젊은 자에게 윗사람까지 스스로 놀이하고 스스로 춤추다가 날이 저물었을 파했다 하였습니다. 효우는 이미 죽었고 무풍정 총은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으니 그 나머지 조자지, 정은, 한경기, 우선은, 현손, 노섭, 유방 등을 잡아다가 출국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소유권은 청담파 등이 산책할 때 쓰던 두건들이다. 도소주는 설날에 마시면 사기를 물리치고 장수한다는 도소를 넣은 약주이다. 일설이 옛사람이 도소옥에서 술을 만들므로 도소주라 하는데 화타의 비방인 것이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왕이 동교에 납시어 농사를 구경하고 전곳에 당도하여 하객진을 쳐 짐승을 사냥하고 화양정에 머물러 승지, 사관 등으로 하여금 각기 절구실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하객진을 미륵동에 치고 짐승을 사냥하였으며 황궁할 전에는 길가의 농민들을 먹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2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유자강이 상수하여 그 아들 유방의 일을 호소하니 선교하기라. 단지 홍유손만을 다스리고 그 나머지는 놓아보내는 것이 어떠하냐 하며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유방 등은 유손의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놓아보낼 것을 청하옵니다 하니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2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왕은 농사 구경을 하던 날 어가를 수행하던 대간 정인인 조치우를 불러 묻기를 농사 구경할 적에 내가 마침 돌아보니 수가한 인원들이 말 위에서 반찬을 봉공하고 있었다. 임금을 모시어 감히 이러하니 이는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이다. 너희들이 탄핵하지 아니하니 그 과실 역시 큰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8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장령 김숙정이 아뢰기를 전일 유자강이 그 아들 유방은 홍유선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소장을 올려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유사가 방금 분간 중인데 자광이 먼저 스스로 변명한다는 것은 조정을 매우 경멸한 것입니다. 청와대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8월 2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아이산 등 야인을 수혜한 한대에 대한 논공 행상의 이의를 의논하니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그 사람들이 국가의 위령을 두려워하여 이 아이산을 잡아다가 바쳤으니 이는 고금이지 아니한 일인즉 마땅히 중한 상을 주어 장례를 권장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세조조의 한 명에는 정난 공신 1등이었으나 처음에는 군기 녹사에 제수하였습니다. 지금 이와는 본래 실력과 공로가 없는데 정으로 제수하는 것은 미편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품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고 큰 우박에 내리며 천둥치고 번개쳤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9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윤필상 성준 이익극균 노공필이 아뢰기를 오늘 비록 비가 내렸사오나 성균관은 모두가 모래땅이라 과히 지르지 아니하오니 천긴대 명일에 시학하시고 대사례를 거행하소서 하니 승대군의 사례기를 지금 태백성이 경천하고 9월은 우레가 소리를 거두는 때인데 크게 천둥치고 번개치며 바람 불었으니 청컨대 정지하시고 공구수상하시어 천견에 보답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9월에 천둥하고 번개치는 것은 예적에도 역시 있었다. 그러나 재앙이 아니라 하여 경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대사례를 정지하고 단지 취사만을 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2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성제군에서 기상 이병과 임금의 덕에 아래다. 전교하기를 어제 우박이 쏟아진 것은 실로 나의 부덕에서 나온 것이니 진실로 공구수성하여야겠다. 그러나 내가 묵는 통고를 보건대 우박이 내리는 것은 음이 양을 위협하는 형상이라 하였으니 신하가 강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니 승대원의 사례기를 옛사람이 어느 일이 잘못되면 아무 구징이 응한다 하는 것은 교착되어 통하지 않는 말이다 하였으므로 지금 신등도 또한 감히 어느 일을 응보라고 이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사가 아래서 감응했기 때문에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므로 그 막아내는 방법도 임금이 스스로 덕을 공경하는 데 불과합니다. 옛날에 송경공이 말 한마디를 잘하자 형혹성이 자리로 물러갔고 초장왕이 재앙이 없는 것을 걱정으로 삼았으니 임금이 재변으로 인하여 진실로 몸둘 바를 모르고 수성한다면 비록 그 상은 나타났으나 마침내 그 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를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논집을 하여 말지 않는 것은 대개 충애의 발로이었고 신하가 강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컨대 성상께서 몸을 공경히 하시고 덕을 닦아 천견에 보답하옵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9월 2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세인이 아뢰기를 어제 천둥하고 번개치고 우박이 내린 것은 실로 삼공이 엄량을 잘 섭리하지 못한 때문인즉 죄를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온데 마침내 아뢰기를 지금 비가 개였으니 청컨대 대사례를 거행하옵소서 한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또 우수는 단지 무기만 있사옵고 칭찬할 만한 다른 제득이 없사오니 공조 참판에 적합하지 아니하오며 이 극규는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절조가 없고 사리를 알지 못하오니 역시 육조에 적합하지 아니하오며 장기는 연회에 접한 고울인데 이 연수는 문무 출신이 아니고 또 이를 다스리는 재주가 없습니다. 청컨대 아우러 채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이 허물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선성에게 친히 제사하는 것은 연락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우순의 제주가 능히 공조를 감당할 만하며 이 극규도 만약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절조가 없다여 교체한다면 지금 제상으로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절조 없는 자는 다 갈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다 체임하겠느냐.
연수만은 개정하겠다 하며 세인이 다시 아뢰기를 오순이 평안도 피철도 사로 있을 적에 군사를 풀어서 재물을 징수하다가 평직되었는데 어찌 육경의 부가 될 수 있으리까? 오윤공은 해유에 포음이 많으니 법에 인수받지 않아야 하는데 급규가 호조 참의로 있으면서 판서가 출사하지 않을 틈을 노려 강제로 성문하여 주었으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 아울러 교체하소서 하였다. 대사리는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선성에게 재앙을 올리고 베풀던 활 쏘는 예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왕은 인정전에 납시어 책제를 내고 모화관에 가서 무과를 시험하여 이승경 등 7사람을 뽑았다. 이날에 여악을 잡혔는데 대사관 김영정, 대사관 김계행이 아뢰기를 천둥하고 번개치고 또 번개가 있사온데 여악을 잡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성세명이 등이 아뢰기를 근자에 천둥 번개가 있고 또 연달아 성변이 있으니 청간대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사를 상고하도록 하소서니 전가기를 마땅히 공묵하여 수성할 따름이로다. 어찌 비상한 일을 가지고서 구설에 올려 물을 수 있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세인이 윤탕로를 탄핵하다. 윤탕로가 졸국 전에 창기와 엄탕한 놀이를 했으니 직첩을 마땅히 주지 말아야 하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윤호가 병이 위독할 적에 대비께서 윤호의 집에 나가시면서 그 뜻을 즐겁게 하려고 탕로의 직첩을 주자고 하시기에 내가 이미 허락했노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노사신이 위독하다에 신하를 보내 신후의 일을 묻다. 성정원에서 아뢰기를 예로부터 대신에 임종신은 반드시 신후의 일을 물었습니다. 지금 노사신의 명이 조석에 달려있사오니 신하를 보내어 묻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아니 왕은 우승지 홍식을 보내어 물었다. 사신은 아뢰기를 신의 소원은 상벌이 중을 얻는 것과 전하께서 부지런히 경연에 납시는 데 있을 뿐입니다. 아니 당시 사람들이 시병에 꼭 적합한 말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한층이 해랑도에 도망간 백성들을 쇠환하는 일에 대해 논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량도로 도망가서 산지가 세월이 오래되어 중국 사람과 서로 혼인하고 언어와 복색도 역시 같사온데 쇠환할 때 중국 사람까지 수색하여 잡아오거나 또 상처를 입힌다면 신은 삼국과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신은 원컨대 이번 정조사가 들어가는 길에 자문을 요동도사에 보내어 쇠환의 뜻으로서 유시하오면 반드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사신을 보내어 쇠환하는 것이 사체로 보아하며 애우 편하옵니다 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태조 고황제 때 탈탈승상의 휘하여 300여 명이 평안도로 투항해 왔는데 황제는 우리나라에 유시하기를 중국 사람 110만여 호가 조선으로 기부하였으니 즉시 쇠환하도록 하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안, 황해, 양도의 백성까지 그 수를 채워 보냈사오니 지금의 양도의 인민이 희수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랑도에서 쇠환할 적에 잘못되어 중국인을 잡았다가 상국에서 마냥 노하며 거짓말로 많은 수요를 잡아갔으니 즉시 쇠환하라 한다면 고황제 때와 같은 일이 꼭 없다고 보장하오리까? 모름지기 다시 자문을 요동에 보낸 다음 또 통사를 도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요동에서 만약 주문하지 아니하면 우리 전하께서 스스로 주문하겠다고 한다면 요동에서 반드시 처치가 있을 것입니다. 정교하기를 정성의 말이 과연 옳다. 사람이 뭔 생각 없으면 반드시 이를 실패하는 것이요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김종직은 문집을 중국에 가지고 간 성절사 조위 등을 고문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성절사 조위 서장관 정승조가 의주에서 잡혀오니 명하에 빈청에서 고문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조위가 중국에 갈 적에 김종직의 문집을 싸가지고 갔다 하니 국문하라 하였다. 조위는 말하기를 종직의 조위 제문과 화도 연명시는 모두가 기름과 풍제를 갖다간 것이었으나 실로 그것이 국조의 일에 범촉되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도한 문자인 줄 알았다면 어찌 감히 그 글을 써서 성종께 올렸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종직의 글은 권오보, 권경우도 모두가 그것이 기이의 작품임을 알면서도 함께 찬성하였다 했는데 조이만이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느냐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조위는 큰 선비인데 어찌 그 글이 부도한 것인지를 몰랐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승조도 또한 이수공, 강경서, 정희랑과 죄가 같사오니 당연히 곤장 100대를 때려서 천리 밖으로 내쳐야 합니다. 하니 지금 조위를 정지하고 있는 마당에 골성에서 형장을 쓴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위 등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광릉에 다녀온 뒤를 기다려서 형장 신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문과를 보여 김극성 등 6명을 선발하였다.